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니스타 주식비더비라는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저희가 첫 영상으로 올렸던 게 급등주에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 그런 주식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영상을 첫 번째로 다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몇 번씩 가끔 이렇게 언급은 했지만, 또 급등주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주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는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참고로 이제 이렇게 하면 급등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약팔이 같은 영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 급등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만 더 심화된 내용으로 가보고자 하는데, 급등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빠르게 상승만 할 것 같은 종목,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저희 채널 쭉 정주행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관점이 잡히고 매매에 대해서 조금 알아간다 하는 분들은 급등주 안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급등주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균형이란 시장하고도 조금 연결되면서 잡을 수 있다, 이 포인트만 알아도 생각보다 꽤 도움이 됩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보게 되면은 시장을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홀짝하듯이 급등되면은 대박, 안 되면은 쪽박, 이런 게 아니라 급등이 예상대로 안 흘러가더라도 내가 계좌 관리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첫 영상 나왔을 때가 2019년 11월 말이죠. 이때와 지금은 기본적으로 딱 봐도 어때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시점이에요. 시장이 많이 이미 올랐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는 시장의 지수는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종목들 자체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급등주를 찾을 때 시장도 올랐으니까 종목도 오른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최고가가 있는 종목도 급등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쉽게 하려는 거죠. 쉽게. 근데 돈의 순환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균형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인 경제 구조에서 거품이 끼면서, 버블 경제죠, 거품이 끼면서 막 올라가서 어느 정도 위로 거품이 충분히 껴서, 풍성한 거품이 껴서 이렇게 고점이 형성되게 되면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산가들, 자본가들은 이제 부에 이동을 시킵니다. 거품이 끼지 않은 곳으로, 새로운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또 이동을 하고 이 원리가 시장에서는 순환매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 행동이, 자산가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를 보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균형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같은 급등주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종목으로 돌아왔었을 때 지금 보이는 종목처럼 최고가 종목의 급등주가 아닌, 사실 일봉에서 최고가가 아닌 급등주를 찾기 위해 노력만 해줘도 균형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대응이 돼요. 실제로 시장 최고가일 때, 종목도 최고가일 때 여기서 딱 하락을 맞거나 하게 되면은 크게 하락을 하는데 두 가지 변수가 같이 온단 말이에요. 시장 변수, 종목 변수. 근데 이 안에서 종목 안에서의 변수로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균형을 맞추는 건데, 계속 신고가 갱신하는 급등주들 말고 이 아래에 있는 종목의 급등주를 찾기 위한 노력만 해줘도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 위에 있는 거, 지수가 이렇게 고점인 상태에서 슈팅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급등에 올라타지 말고 그래도 좀 안전한 위치에 있는 급등주를 찾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찾나요, 그거를?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거래량 상위에서 보더라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더라도 좀 쉽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솔직히 많이는 안 보일 거예요. 보게 되면은 지금 거래량 상위에 있는 종목들, 이 아래 차트랑 같이 보시면은 거의 다 최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동전주 막 애매하게 필터되기 때문에 잘
할 만한 게 없다. 이 말도 맞는데 그래도 계속 보면서 발굴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보다 보면은 근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라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을 바닥권에서. 그쵸. 일단 그게 급등주를 할 때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은 애매한 게 시장 주도 섹터나 주요 섹터나 아니면은 핫 섹터 막 요런 것들 있잖아요. 테마 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거의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못한다가 아니라 그런 종목을 다루기가 특히 초보자분들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다 할 정도의 그런 게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200위까지 왔는데 다 본 건 아니지만 쭉 봤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00이 넘어가선 지금 거래량 자체가 급등주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난해하기 때문에 뭐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못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은 그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래량 상위로 가가지고 1위부터 3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저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생각이 많이 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할 게 없는데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돼라는 그 의무감이나 강박감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 자신은 기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니더라도 게다가 연휴 전이니까 오늘 아니더라도 연휴 끝나고 나서 다시 보게 되면은 할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급등주에 접근을 해보는 게 현실적인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고난이도로 가게 되면요, 이거는 시장을 충분히 많이 관찰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충분히 많이 보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많이 추려놓고서 그 안에서의 분봉에서 이상징후나 아니면 변화 이런 것들을 포착하면서 그때 다뤄볼 수 있는 급등주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존재는 합니다.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종목인데 급등을 하는 시점에 빠르게 캐치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어니님처럼 뭐 시장을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게 먼저 좀 갖춰져야 될 거고, 뭐 당연히 경험과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제대로 요리해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안 되면, 환경이 안 되고 뭐 경험과 실력이 부족한데 지금 뭐 무리하게 좀 위험한 상황에 있는, 뭐 아니면 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급등주에 무리해서 달려드는 거는 차라리 그럴 거면 아예 그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단정 지어서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어니님 같은 상황과 환경과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직장인이야. 나는 뭐 어떤 환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니까 나한테 어드밴테이지 좀 줘 라고 했었을 때 시장은 본인한테 어드밴테이지를 주지 않습니다. 전혀 그거에 대한 배려나 이점을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을 무시하고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이 되고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런 판단을 해주면서 하는 거는 제가 클럽에서 같이 해나가고 있는 거고, 비단 이 클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매매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든가 자신의 눈과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특히 급등주 투자나 이런 매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급등주를 안 하고 차분한 매매를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훨씬 나아요. 근데 급등주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은 그 안에서 모니터링 요소를 빼면서 급등주 투자를 하고 싶다, 이거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한 욕심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영상이 저희가 예전에 첫 영상으로 급등주를 다뤘었는데 그때 급등주에 대한 정의도 한번 다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급등주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사면은 빨리 많이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급등하는 주식을 활용해서 수급과 파동을 이용해서 내 수익을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쵸.
이런 관점으로 주식 급등주를 다루고 싶다면은 클럽에 오시면은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막 상황이 어떻든 간에 뭐 오늘도 예를 들면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요즘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빠르게 많이 올라가는 주식으로 수익을 빵빵 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도전하면 실력되고 경험되고 환경되고 막 다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되게 잘 해주시고 도움되는 얘기인데, 애초에 받아들이는 거를 빠르게 많이 올라가는 거를 그럼 할 수 있다는 건가, 이렇게 들으시면 모든 게 다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 좀 먼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본인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시간이냐 수익이냐,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둘 다 잡으면은 좋죠. 하지만 항상 둘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상황이 오게 되면은 배우자를 2명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 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할 건데 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투자의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이다, 이거를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거는 비단 시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급등주 투자를 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빠르게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많이 수익을 못 낸 실패 케이스에서는 시간이 소요되거나 아니면은 수익을 뱉어내거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그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빠르게 많이 수익 내는 그런 종목만 찾아다니시면 초보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주식을 망하게 하는 그 원동력입니다. 그거는 원동력이죠. 원동력이에요. 요즘에 이제 주변에 이제 주식한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 뭐 다른 커뮤니티, 뭐 다른 모임 이런 데서 주식을 다들 하니까는 갑자기 모든 커뮤니티가 주식 커뮤니티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보면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수익도 막 많이 나고 막 한 달에 월급만큼 벌기도 하고, 아무리 초보다 그래도 자꾸 그런 쪽으로 눈이 가는데 위험하죠. 네,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좀 부담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급등주를 해라, 그나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부담되어 있는 자리인 것 같지만, 이거를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박스인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되게 막 뭐 우량주처럼 쭉 우상향을 해서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네. 뭐 동전주라던가 1000원짜리 주식들은 아마도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역사적으로 되게 고점에 올라 있는 주식은 아니고 어쩌면은 되게 바닥에서 놀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몇 개월 상태를 보면은 고점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럼 얘네들은 해볼만 한 건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갈릴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그냥 답변 드릴게요. 해볼만 하다. 이건 어니님 기준으로는 해볼만 하다. 네. 이 정도면은 지금 시장에서 요 정도만 돼도 해볼만 하다. 균형은 잡을 수 있다. 피해갈 정도는 아니다. 근데 여전히 만약에 초보자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부담될 수는 있겠다. 더 정확히 말하게 되면은 사실 좋은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럴 때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도 근데 나쁠 건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럴 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때가 그런 거거든요. 급등주가 아니잖아요. 급등주 서칭으로 안 찾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을 잘 찾아보라는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아까 전에. 네. 이런 상황에 있는 애들을. 네. 저는 수급과 파동 중요하게 여기니까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를 보다 보면은 요 파동을 지금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아마 뭐 진짜 딱 본다고 하더라도 이때 봤겠죠. 이 종목 여기서 보고 있었으면.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때서 슬슬 시작해 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것들 뭐 클럽에서 공유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요새는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급등주 투자라는 거 자체가, 급등주는 지금 당장 고점을 돌파할 때 지금 당장 기가 막히게 뛰어들어서 팍 치고 빠져야 돼, 이것만이 급등주의 정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미 이 말 자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제스처, 본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의 경우의 수를 하나로 굉장히 좁혀놓은 거잖아요. 유연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급등주를 투자하는 방식은 조금 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 당장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의 종목만 하는 거는 그건 너무 1차원적이고,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다소 수급이 빠지지 않아서 그 파동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종목을 미리 선침해를 한다던가 중간에 들어간다던가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언제 들어가느냐 무관하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따지면 여기든 어디든 간에 다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작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을 가져보는 게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시장이 만약에 코스닥 600에서 머무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싱겁기 때문에 그냥 최고가 갱신하는 종목을 찾아서 급등주로 이렇게 매매해보는 거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최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도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한 대를 맞는 게 아니라 두 대를 맞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균형상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이거 계속 돌파하고 4000 가고 2000 가고 뭐 그러지 말란 법 없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는 과정이 우리들 생각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쭉쭉쭉쭉 올라가기만 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 안에서 종목은 굉장히 부침을 겪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약간 확실해요. 종목이 이렇게 쭉 올라가도 시장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한 단계 점프를 하지만요, 종목은요 여기 가게 되면은 여기 갔었던 종목에서 멈추고 다른 종목으로 자금이 순환돼서 그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 시장은 이런 식으로 별표 자리에 도착하는 현상입니다. 순환매가 나와야 시장이 더 갑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수처럼 종목만 그대로 일자 상승을 나오는 종목들, 차라리 대형주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지난 1년간만 봐도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한 격이 됐는데 그 안에서 종목들이 다 똑같은 종목만 계속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종목을 잡을 때 아무래도 이제 싼 주식이고 저 바닥에서 놀고 있는 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가 좋지 않다던가 실적이 좋지 않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초보자들이 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주식들이. 초보자가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해서 그래요. 실적은 우상향하는데 주가는 여기 바닥에서 잠깐 반등하는 그런 걸 찾으려고 하면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신상 갤럭시 S21 나왔나요? 네, 그거를 나는 싸게 5만원에 사겠어. 이거는 좀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은 괜찮은 종목을 투자한다는 거에서 조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거를 매수를 할 때는 되게 좋은 걸 찾는다기보다는 안 좋은 걸 걸러낸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싸도 이거는 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을 다 필터하고 나면은 이미 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이제 상대 경쟁을 하면서 선정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재무 필터하는 내용으로 며칠 전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모든 영상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은 뭔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하나의 영상만 봤기 때문이고, 저희 영상 유기적으로 이제 여러 개 엮어서 보시면은 그게 다 상호 보완을 하면서 설명이 하나하나 퍼즐 조각처럼 맞춰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 많은 경험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연휴잖아요. 이번에는 가족 친지들 만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 모임 제한 때문에.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내시는 경우에 저희 영상들 한번 쭉 정주행해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뭐 앞으로도 저희 영상들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실력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키워 가시기를 좀
권장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클럽은요, 온라인에서 같이 이제 회원분들이 모여서요, 어닝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같이 매매도 같이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오셔서 하라는 대로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어니스트님처럼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경험이 그냥 따라하는 거 한 번이 쌓이다 보면은 차츰 이제 자기도 그렇게 그냥 알게 모르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수가 하는 거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자기가 따라하면서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게끔 만들어진 클럽이니까 정확하게 나는 정도를 걸으면서 실력을 기르고 좀 어렵지 않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주식 생활을 해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클럽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클럽은 여기 영상 하단에 설명란을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공지되어 있는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설 연휴 동안 저희도 좀 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